엄마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아무도 이불 한 장 안 줬어요. 눈물 섞인 이 한마디에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투스타 사단장. 하지만 그날 병사 하나처럼 피투성이가 된 딸 앞에서 그녀는 단지 엄마였습니다. 무진사단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신 사건. 탈수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여군 장교의 피와 땀, 그리고 침묵의 군기가 대한민국 군대를 통째로 뒤흔들게 됩니다. 그날 밤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사직서를 남기고 사라졌을까요? 모녀의 운명을 바꾼 군 내부의 진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중위 강소령은 28살의 나이에 벌써 사단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부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건 당연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혼자 훈련하는 모습, 서류 작업을 꼼꼼히 마무리하는 태도, 그리고 부하들을 대하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자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소령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초소에서 근무하던 이등병이 경례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부드럽게 웃으며 목례로 답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투스타 사단장 강인숙, 그녀의 어머니죠. 아, 또 전화해야 하는데. 강소령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이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외할머니 손에 자랐던 그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늘 느꼈습니다. 강인숙은 군 생활에 모든 것을 바쳤고 결국 가족은 뒷전이 되었죠. 강소령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인숙이 처음으로 소령 계급장을 달던 날이었죠. 그날 이후로 강인숙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갔고 집에는 점점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항상 군대가 먼저였지. 강소령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이 강인숙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입대 서류를 작성할 때도 친척 관계란에 어머니의 직업을 공무원이라고만 적었죠. 나는 강인숙의 딸이 아닌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어. 그녀는 매일 밤 다이어리에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도이자 맹세였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단 사무실에서는 강인숙 사단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딸은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강인숙은 누구에게도 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철 여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군 생활에서 어떤 약점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참모들조차 사단장에게 가족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강인숙은 평소처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한 줄의 자막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진사단 훈련 중 여성 장교 탈수 증세로 실신, 치료 후 복귀. 강인숙은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근무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핸드폰을 집어들었지만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전화를 걸면 모든 것이 탄로날 수도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단순한 탈수일 뿐이겠지. 강인숙은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강소령은 새벽 3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 저항하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셨군요, 소령님. 당직 간호장교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강소령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전 훈련장에서 실신하셔서 응급실로 모셔왔어요. 탈수 증세였습니다. 강소령은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소대원 한 명이 훈련 중 실수를 했고 백준영 중령이 소대 전체에 얼차려를 내렸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몇 시간이나?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간호장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시간 넘게요. 보고서에는 경미한 탈수 증세라고 적어놨습니다. 강소령은 자신의 몸 상태를 살폈습니다. 군복은 어디 갔는지 병원복으로 갈아입혀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속옷까지 흠뻑 젖은 채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진흙탕에서 팔굽혀펴기를 몇백 번이나 한 후였습니다. 손바닥은 여전히 아팠고 무릎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죠?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3줄뿐입니다. 0시 47분 소령 강모 씨 탈수로 인한 치료, 0시 10분 병실 안정 후 귀가. 별 이상 없음. 훈련은 이상 없이 마무리됨. 강소령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시간 동안의 고통이 3줄로 정리된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군복은요? 세탁 중입니다. 너무 진흙이 묻어서.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는 백준영 중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장교가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전투를 하겠나? 더 세게. 그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 장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만 그녀는 강인숙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견뎌야 했습니다. 더 강해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소령님? 간호장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곧 부대로 복귀할게요. 강소령은 아픔을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강인숙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더욱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백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인숙 사단장의 책상에는 한 장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무진사단 훈련 중 여성 장교의 탈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소령 강모 씨라는 표현에서 직감적으로 그것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고서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강인숙은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속옷까지 젖은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성 장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소령이 아니라 내 딸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장면을 봐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모에게 당장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단장님,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야. 내일까지 자리를 비울 테니 대신 회의를 진행해줘. 강인숙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에 탄 그녀는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무진사단으로 가자. 운전병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딸과 멀어진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군 생활을 우선시하며 가족을 소홀히 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험한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강인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했어야 했는데. 다음 날 오전 강인숙 사단장은 무진사단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평상복이 아닌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2개의 별이 달린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보통 이런 고위급 장교의 방문은 사전에 통보되고 환영식이 열리는 법이지만 그녀는 비공식 방문이라며 모든 의전을 거부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님이 오셨습니다. 초소의 이등병이 긴장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강인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편하게 해요. 오늘은 공식 방문이 아니니까. 사단장의 방문 소식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에 퍼졌습니다. 강소령이 속한 연대의 지휘관들은 황급히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영 중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정리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인숙은 연대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연대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단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신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인숙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훈련 중 있었던 여성 장교 실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러 왔어요. 연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건 단순한 탈수 사고였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강인숙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보고서는 읽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요. 관련 중대장을 불러주시겠어요? 연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들었습니다. 백준영 중령을 즉시 연대장실로 보내라. 몇 분 후 백준영 중령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인숙을 보고 경례를 붙였습니다. 백준영 중령입니다. 사단장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인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훈련장에서 실신한 여성 장교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백준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 소령강.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경미한 탈수였습니다. 강인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름 정확히 모른다고요? 그게 당신 부하입니다. 백준영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강인숙은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시간 넘게 얼차려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백준영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군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규정 내에서 진행된 정상적인 훈련이었죠. 강인숙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규정 내라. 속옷까지 흠뻑 젖은 채 진흙탕에서 3시간 얼차려가 과연 규정 내인가요? 백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대장도 놀란 표정으로 강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장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강인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조사하세요.
그리고 그 장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강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보사령부 후배였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잠시 비우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말해봐요. 사단장님, 요청하신 훈련장 CCTV 자료와 의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강인숙은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상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CCTV 일부가 녹화가 끊겨 있어요. 특히 문제의 시간대가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강인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운 건가요?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술적 오류로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기록도 이상해요. 응급실 기록지에 혈압과 체온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실신이 아니야. 의도적 기록 누락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연대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져 있었습니다. 연대장님, 훈련장 CCTV를 확인해 봤나요? 연대장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강인숙이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의료 기록은요? 응급실 기록지에 혈압과 체온이 왜 없죠? 백준영과 연대장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숙은 그들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보고할 거니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강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소령을 당장 만나고 싶습니다. 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내일이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당장 만나고 싶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와 딸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강인숙은 연대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딸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이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에 타며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엄마로서 내 편에 서줄게. 강인숙은 무진사단을 떠난 후 호텔방에 묵으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정보사령부 후배에게 모든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이메일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단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저는 강소령님 중대의 병사입니다. 그날 밤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숙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익명의 병사는 1시간 후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얼차려를 지시한 이는 대대장 백준영 중령이었습니다. 강소령님이 수차례 무릎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그는 계속 얼차려를 강요했습니다. 소령님은 그날 새벽 피를 토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중령은 여자 냄새나면 전투 못한다며 계속 시켰어요. 제발 소령님을 도와주세요. 강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딸이 피를 토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진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전 강소령은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군복을 단정히 입고 중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단순 탈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준영 중령을 마주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사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14시에 연대장실로 오라. 강소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대장이 자신을 부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일 때문일까요?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에 연대장실로 가야 했습니다. 한편 강인숙은 이미 연대장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대장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에 따르면 백준영 중령이 강소령에게 비인도적인 얼차려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단장님, 백중령은 우리 연대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규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강인숙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연대장님, 이건 단순한 규정 위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 유린이죠. 강소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준영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인숙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령 백준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사단장님께서 얼차려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계십니다. 백준영은 강인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단순한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모든 장교들은 같은 훈련을 받아요. 강인숙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요? 모든 장교가 속옷이 다 젖을 때까지 진흙탕에서 팔굽혀펴기를 합니까? 피를 토할 때까지요? 백준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단장님, 누가 그런 말씀을... 강인숙이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부인하시나요? 백준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여자 장교들은 조금만 힘들면 쓰러지는 척합니다. 사단장이 여자라서 그런가 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대장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인숙의 얼굴에는 분노가 번졌지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중령님, 지금 발언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성차별적 발언과 부하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로 공식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의 모두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강인숙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들어오게, 소령.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강인숙을 향해 경례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와 딸 하지만 지금은 사단장과 소령이었습니다. 소령강, 그날 밤 훈련에 대해 말해주겠나? 연대장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백준영에게 향했다가 다시 강인숙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별 일 없었습니다. 단순 탈수였습니다. 강인숙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백준영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렸습니다. 확실한가? 중령님이 과도한 얼차려를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연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체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인숙은 강소령을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빈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강인숙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발. 아무 일 없었어요. 제발 그냥 넘어가요. 강인숙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소령은 손을 뺐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특별 대우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나서면 더 힘들어져요. 강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가 고통받는 걸 그냥 볼 수 없어. 강소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 소령입니다. 투스타 사단장의 딸이 아니라 그냥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강인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고 짧게 대화한 후 강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될 거야. 준비해. 강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제발. 다음 날 아침 군 병원에서는 강소령이 조용히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며칠 더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해요.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령님, 혈액 검사 결과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간 수치가 좀 높아요. 더 관찰하는 게.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사 받을게요. 지금은 부대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들어선 그녀는 천천히 군복을 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몸에는 여러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무릎은 여전히 붓고 아팠습니다. 강소령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무시하고 서랍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군복은 깔끔하게 정리해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자필 사직서를 두었습니다. 나 소령 강소령은 개인적인 사유로 군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그녀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표를 사려던 그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모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는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녀를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방향을 바꿔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2층 여자 공간 한 자리 주세요. 그녀는 찜질방에 들어가 구석 자리에 누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은 사실상 탈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국방부에 공식 조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서면 모두가 날 강인숙의 딸로만 볼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던 그녀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강소령의 부재가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있는 줄 알았지만 병원에서는 그녀가 이미 퇴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원룸을 확인한 장교들은 사직서를 발견하고 즉시 연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사직서를 두고 사라졌다고? 연대장은 놀랐습니다. 당장 찾아야 해.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언론에 새어나가서는 안 돼. 군은 이를 단순 휴가라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잠적 상태였습니다. 강소령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강인숙은 즉시 딸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의 침대에 놓인 군복을 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군복은 마치 그녀의 군 생활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어디로 갔을까? 강인숙은 방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서랍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이어리가 없었습니다. 강소령이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여자라서 유난이다라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여자라서 참았다며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백준영 중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강소령이 단순히 체력이 부족해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군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여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백준영의 발언은 내부 군사 포럼에 올라와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익명의 제보자가 그날 밤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을 같은 포럼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진흙탕에서 쓰러진 강소령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녹음 파일에는 백준영이 여자 냄새나면 전투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강인숙 사단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국방부에 공식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당황했지만 강인숙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그녀를 말렸습니다. 사단장님, 이런 일은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강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통보해 주세요. 그날 밤 강인숙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기자회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여군 장교의 어머니로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여군 장교는 군대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장교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 문장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모든 여군을 위해 그녀는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강소령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부대에서는 그녀의 소지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물함을 열자 몇 벌의 군복과 개인 용품들이 나왔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한 병사가 작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병사는 열쇠를 들고 중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위는 열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잠금장치 열쇠 같은데. 그들은 강소령의 책상 서랍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하사가 말했습니다. 소령님, 서랍 맨 아래 칸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서랍 맨 아래 칸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있었고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자물쇠가 달린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네. 중위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 자물쇠는 간단한 번호 자물쇠였고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연대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잠시 후 다이어리는 연대장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대장은 망설였습니다. 개인의 다이어리를 열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였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이어리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강소령의 글씨체로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다이어리는 그녀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날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대장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일상, 고민, 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대장의 눈에 수개월 전부터 바뀐 글씨체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또렷하고 힘찬 글씨체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여자라는 이유로 비아냥을 듣는다.
오늘도 백중령은 내게 여자는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묵묵히 견뎌낼 것이다. 몇 페이지를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특별 얼차려를 받았다. 다른 남자 장교들은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나는 2시간 동안 진흙탕에서 뛰어야 했다. 상관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참는 것만이 답이다. 연대장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 전날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중요한 훈련이 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백중령이 나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억울하지만 나는 강인숙의 딸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 사건 이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속옷까지 젖은 얼차려는 나를 인간이 아닌 짐승처럼 느끼게 했다. 다른 남자 장교들 앞에서 내 존엄성은 철저히 무너졌다. 그래도 나는 강인숙의 딸이니까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나조차 나를 포기했다. 엄마가 국방부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제 모두가 나를 강인숙의 딸로만 볼 것이다. 나는 그냥 소령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연대장은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즉시 국방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인숙 사단장과 연결해 주세요. 긴급합니다. 한편 강인숙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대장의 전화를 받고 즉시 부대로 향했습니다. 연대장실에 도착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단장님 강소령의 다이어리입니다.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인숙은 천천히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글씨체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딸의 고통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군에 밀어넣었구나. 나도 그저 똑같은 군인이었구나. 강인숙은 무릎을 꿇고 다이어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연대장은 조용히 방을 나가 그녀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인숙은 딸의 원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방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인숙이 소령 계급장을 달던 날 강소령이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널 군인으로 만들었구나. 강인숙은 사진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군인의 길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녀의 삶 자체가 딸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인숙은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군 장교는 군대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장교의 엄마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강인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 딸 소령 강소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강철 여군이라는 명성에 사로잡혀 제 딸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리에서 몇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사단장이 자신의 딸이 군에서 겪은 성차별을 고발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인숙의 기자회견은 폭풍처럼 언론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과 신문의 헤드라인은 동일했습니다. 투스타 여성 사단장, 군 내 성차별 고발, 내 딸이 피해자. 국방부는 즉각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군 수뇌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강인숙의 행동이 군 기강을 흔든다고 비난했고, 다른 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성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준영 중령은 즉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단지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여성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가요? 그의 발언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 내 성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국방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성 예비역 장교들은 자신들이 군에서 겪었던 차별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소령이 실종된 지 3일째 되는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소령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울의 한 찜질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강인숙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찜질방 구석에서 그녀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강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탈진 상태였고 열이 높았습니다. 소령아, 엄마가 왔어. 강인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소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렇게 도망쳐서. 강인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서. 강소령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그녀는 심한 스트레스와 탈진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강소령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파장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뉴스에서는 그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강인숙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군을 떠나고 싶다면 나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강소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그러면 백중령 같은 사람들이 이겼다는 뜻이 되니까. 강인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소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은 많은 여군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또 다른 여군들이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 강소령은 자신의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방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다시 군인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성 군인이 땀에 젖어 쓰러졌을 때 그 땀이 창피가 아닌 용기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령님, 백준영 중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소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군의 오래된 관행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는 변화가 필요해요. 단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군인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녀의 대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변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백준영 중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관련자 전원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여성인권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성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백준영 중령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단지 그녀를 강한 군인으로 만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급 강등과 함께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불명예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강소령은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우리 관계를 숨기셨어요? 강소령이 물었습니다. 강인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점점 내 명성이 중요해졌던 것 같아. 강철 여군이라는 이미지가 나를 지배했던 거지.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했어요. 강인숙의 딸이 아닌 강소령으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강소령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전방의 교육훈련단에서 여군 훈련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화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요. 미래의 군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강소령의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군 생활도 계절의 변화처럼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전방의 교육훈련단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직책은 여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여군 훈련 프로그램의 첫날입니다. 강소령은 교관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령 강소령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함은 단순한 체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관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강소령의 사건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날 오후 신병훈련소에서는 여군 후보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훈련은 더욱 고되었습니다. 한 여군 후보생이 체력 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약하다며 질책받았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즉시 훈련을 중단시키고 후보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실내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강소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얼마 후 강소령은 그 여군 후보생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후보생은 강소령을 보고 일어나려 했지만 강소령은 손짓으로 그녀를 말렸습니다. 편하게 누워 있어요. 괜찮아? 후보생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약해서. 강소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후보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장님, 사실 제가 단장님 때문에 군에 지원했어요. 단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내서. 강소령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요? 후보생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전투는 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땀이 마르기도 전에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훈련소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인숙 사단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비공식 방문이었기에 의전 없이 조용히 딸을 만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강인숙이 물었습니다.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여기서의 일이 정말 보람차요. 두 사람은 훈련소 주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여성인권개선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어. 내가 제안한 대로야. 강인숙이 말했습니다. 강소령은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군요. 강인숙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내가 자랑스러워. 강소령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그토록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니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내일 신병들과 함께 행군할 계획인데 같이 가실래요? 강인숙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군화 신고 걸어볼까? 다음 날 아침 강소령과 강인숙은 나란히 서서 신병들을 이끌고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은 전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신병들은 그들을 따라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강소령이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군인들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지.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여성 군인의 발자국 소리가 대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수많은 남녀 군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군대를 향해. 얼마 후 강소령은 군 내 여성인권센터의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이 센터는 군 내 성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여군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강인숙 사단장은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민간 자문위원으로서 군 개혁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새로운 군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소령은 신병훈련소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많은 남녀 신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여러분의 존엄성을 희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군인은 자신의 존엄성과 동료의 존엄성을 지키며 싸우는 사람입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한 여군 장교가 강소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쓰러졌던 그 여군 후보생이었습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소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용기 덕분이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땀은 이제 더 이상 창피한 것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용기와 결단의 증거야. 새로운 군대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시대,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소령과 강인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 두 여성 군인의 용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였습니다.